자, 오늘은 품사 같이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복습을 꼭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품사는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분류한 갈래이고, 이때 공통된 성질은 기능이 아니라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단어를 의미에 따라서 분류한 갈래이기 때문에 품사를 따질 땐 무조건 단어를 기본형으로 따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모두 공주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해서 따르느니 사람들을 꾸미고 있네. 자, 근데 걔는 기능을 우리가 따진 거죠. 자, 그래서 따르는의 품사를 따질 때는 따르는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따르다의 품사를 따져서 따라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따르다는 품사가 동사이기 때문에 따르는의 품사도 동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품사라는 건 땡땡사 형태로 분류되는 기준이고요. 의미에 따라서 단어를 나누게 되면 명사, 대명사, 수사부터 동사, 형용사까지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땡땡사 형태로 분류되는 걸 품사라고 부르는데, 이 의미에 따라서 단어를 나눠 놓은 거를 다시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면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 이렇게 땡땡언 체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얘도 품사를 분류한 갈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품사 아니면 땡땡언 체계를 따질 때에는 이게 무슨 품사인지 먼저 따지고 명사네 그러면 체언이구나 이 순서로 넘어오시는 게 훨씬 더 생각하기가 편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체언 같이 한번 먼저 볼게요. 체언에는 품사가 3개 속해 있는데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였죠. 특징은요. 첫 번째 조사가 결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관용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체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명사는요. 지시 범위에 따라서 혹은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혹은 감정 유무에 따라서 우리 분류를 하는데요. 지시 범위에 따라서 보통명사, 고유명사 이렇게 나누고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자립명사, 의존명사 이렇게 나누는데 이때 의존명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 한 장을 다 써서 의존명사를 정리해놨고 이 의존명사가 조사 혹은 어미랑 구분을 제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암기하기 어려운 것들은 선생님이 팁까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그거 참고하셔서 꼭 복습을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페이지는 꼭 다 암기가 되어 있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것, 수, 따름, 채, 때문, 척 이렇게 6개는 무조건 띄어 쓰는 의존명사라는 거는 꼭 암기를 하고 계세요. 넘겨서 의존명사랑 어미를 구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제가 팁을 정리해놨고 의존명사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자립 형태소라는 걸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관용어랑 무조건 같이 쓰여야 되니까 의존 형태소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관용어의 수식이 가능하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넘기면 제가 암기하는 팁을 조금 자세하게 적어놨고 감정 유무에 따라서 유정명사, 무정명사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국어에서 식물은 감정이 없다고 따집니다. 그래서 나무를 꺾었을 때 나무가 아프다 이렇게 해서 나무가 유정명사 이게 아니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식물은 무정명사에 속합니다. 형식적 의존명사 한 번씩 읽어보시고 꼭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복습 영상에 넣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칭 대명사 볼 건데요. 사람을 가리킬 때 나타내는 말을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1인칭 대명사에서 주의할 점은 이 1인칭, 2인칭, 3인칭 이게 사람 명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 내 이런 말만 1인칭에 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포함된 모든 집단을 가리키는 우리, 저희 이런 말도 다 1인칭 대명사에 속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자 중요한 건 제기대명사였습니다. 앞에 나왔던 사람을 다시 언급할 때 쓰는 말을 제기대명사라고 하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두면 쓸모가 많다라고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다음은 지시대명사가 있고요. 사물을 가리키거나 장소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을 지시대명사라고 했습니다.
자, 엄청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요. 우리 부정칭 대명사랑 미지칭 대명사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도 되게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제대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부정칭 대명사는 아무도 누군지 모르는 대상을 칭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였죠. 그러니까 나만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답을 모르는 거, 누구나 100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누구를 저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칭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답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화자만, 나만, 말하는 사람만 답을 모르는 건 미지칭 대명사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가지 꼭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은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낼 때 쓰는 체언인 수사 보겠습니다. 수량을 나타낼 땐 양수사, 순서를 나타낼 땐 서수사였습니다. 넘어가서 이런 것들 밑에도 다 한 번씩 무조건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고, 여기까지 일단 시간이 5분이 넘어가서 일단 여기까지 체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꼭꼭 제대로 복습을 하셔야 되고, 품사가 9가지나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품사들 간의 용어도 헷갈려요. 꼭 제대로 용어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용언으로 넘어갈게요. 내가 살짝 기대줄게. 어제의 눈물은 잠깐뿐이야. 다 지나가 바람처럼 미안해 작은 별빛